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있을 만한 주제를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피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때로는 일이 인간관계가 될 때도 있고 인간관계 자체가 일의 어떤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던 인간관계를 회사 내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사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유형 꼭 피해라 라는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꼭 합을 맞추고 정리하고 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족 같은 회사, 친구들과 있는 회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구 같다는 게 대체 뭘까? 저는 친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분들이세요? 아마 친구 그러면 막연하게 어렸을 때마다 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되나요? 점점 멀어지고 안 만나게 되죠? 그게 무슨 친구야. 친구는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어려움, 성장, 기쁨 이런 걸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 알았다 뭐 이것도 물론 이제 광의적 의미에서 친구지만, 정말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친구는, 그리고 뭔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라이프 스타일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친구로서 살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한때 같이 이 시기를 보냈다고 친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친구를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만큼 쉽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평소 말, 행동,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제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마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면 서로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회사 내에서 친구를 만들고 친해지고 이런 이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건 좀 차치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피해될 유형을 일단 걸러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를 함께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친구를 만나는 공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아무래도 그 관계가 나의 만족도, 만족감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 해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참 인생사가 생각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될 유형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일에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추어의 반대말이 프로페셔널이죠. 굉장히 프로다운 거. 프로답다라는 게 대체 뭘까? 기본적으로 프로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생산적인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임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추어 같다는 것의 실체가 뭘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아마추어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고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객 조사도 안 해.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어때요? 맨날 하는 일이 헛방을 켜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탁 인지를 해서 그걸 캐치업을 해서 분석을 해내서 그거를 치워넣는 과정에 실력이 성장하는데, 고객에겐 관심도 없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수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지금 완전 월드클래스 됐죠? 이 사람이 원래 월드클래스였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월드클래스 아니라고 뭐 주장을 했었잖아. 근데 지금 명시세모 월드클래스가 됐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처음부터 이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시야도 좁고 자기 혼자 플레이하던 거를 이타적인 플레이로 바꾸고 팀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공한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다 그렇습니다. 진짜 프로는요 계속 성장해요. 성장하는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 여러분 아마추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우리 형팬분들이 여러분 근처에 있다면 여러분을 기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고객 조사,
자, 고객의 니즈 좀 이런 어려운 용어로 썼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아마추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업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릅니다.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숫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값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인데도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아마추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팸 여러분들은 다 프로페셔널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피해야 될 두 번째 유형은요, 비전이 없는 사람 같아요. 비전 그러면 뭐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무나 산업 영역에서의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쪽에 큰 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디테일한 조사를 하고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추어 유형 있죠? 이 아마추어 유형은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추어는 신입이거나 사회초년생이면 당연히 아마추어예요. 누구나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어. 누가 태어날 때부터 프로페셔널이겠냐고.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면접왕 이형, 태산 이형이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 시행착오로 겪고 학습과 성장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역의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나의 직무나 산업에 대한 정보, 패턴이 확장되지 않는 사람, 더욱더 많아지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현재 아마추어 모습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인사이트를 적용해 보려고 하고 실제 한 뒤에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비전 없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인간관계 하는 목표가 뭐예요? 결국 성과를 내는 거거든? 성과를 내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친목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회사 밖에서 하세요. 회사 내에서의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강점의 시너지가 나서 성과를 내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기업이라면 혁신일 거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된다면 헌신이 되겠죠.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들, 자기 직무나 산업에 대한, 자기가 속한 이 영역에 대한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 봐야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 성과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과에 어려움, 여러분 성장에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뻔하거든요. 회사 이외의 것들, 그리고 내 업무 이외의 것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는 어때요? 불평, 불만 그 자체예요. 불평이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계속 듣잖아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없던 불만도 막 생겨. 그리고 목표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왜 회사가 나를 이렇게밖에 안 해주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너무 회사는 인간관계가 비인격적이다. 아, 가족 같아야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이 성과가 날 때 가족 같은 거예요. 회사는요 성과 안 나잖아요. 완전 원수 되는 거. 특히 상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배, 제 직속 부하죠. 제 팀원이었던 이 친구랑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나누는 베스트 프렌드가 됐을까요? 저희 둘이 같은 팀에 있을 때는 항상 엄청난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항상 일이 잘 돼. 그리고 뭔가 혁신에 도전하려고 그러고 막 저돌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에서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아이디어가 통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회사에 왜 다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 좋은 인간관계 어차피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만났던 친구들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퇴사하거나 부서를 이동하는 즉시 그 관계는 끊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피해야 될 유형 세 번째는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 무능한 사람도 문제지만요, 정치적인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회사에서 정치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더 이것들을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라는 것은 나쁘고 좋은 이런 뭐 도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이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기능을 잘하면 좋은 거고 기능을 못하면 나쁜 거야. 정치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치를 선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요, 평소엔 큰 문제가 없는데 결정적일 때 문제를 일으켜요. 결정적일 때 사고를 치거나 결정적일 때 여러분과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정치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냐?
되냐 이런 거를 좀 기준을 잡아야겠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상사에게 정식 보고 루트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 보고의 자리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로 계속 독대하려고 그러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자기 취미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개인적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계속 이게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보고를 넣어요. 그래서 상사를 혼미케 하고, 또 상사가 혹여라도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정식 보고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받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뒷담화에 가까운 평가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까지 왜곡해서 뒷담화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멀리 거리를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치적인 사람 세 번째 특징은 교묘하게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밀어놓고 뭔가 좋은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뭐예요? 결국 자기 사람이야. 앞에 있었던 사적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 갖고 온 사람 평가,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만의 또아리가 딱 있거든? 그 또아리 안에서만 계속 승진을 시키고 이런 사람만 주요 직책에 발탁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밀어넣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정치적입니다. 자, 정치적인 상사 밑에서는 정치적인 부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자석 같은 거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거든? 사내 정치를 악용하는 그런 분들, 임원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모두가 알잖아. 그분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뭐 여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어. 이게 자석 같아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받아서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뭐 서비스하고 이런 차원 말고, 그게 아니라 진짜 무슨 소울메이트처럼 이분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올소이다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뒤에 나와서 또 딴소리 한다니까. 나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실력자인 것 같고 권력자인 것 같아도 가능하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결정적일 때 아마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괜히 그 근처에 막 이렇게 줄 잘 서가지고 무슨 승진 빨리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나중에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회사 내에서 피하셔야 될 인간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 하실 때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피해야 될 유형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 즉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건가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출근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생각하실 주제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